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써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이런저런 또 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데 있어서 늦은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늦게 등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글을 시작하고, 그리고 7순이 넘어서 또 8순이 넘어서 글을 시작하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 넘어서 시집을 낸 할머니의 기사 같은 게 예전에 아주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연세 들어서 대학에 늦깎이로 입학을 하거나, 또 연세 들어서 이렇게 국문학 공부를 공학을 하던 분들이 완전 다른 진로를 공부를 하시든지, 또는 그냥 주부로 계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글을 쓰게 된다라든지,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마 일부는 옛날에 청년 시절 때 참 작가의 꿈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전혀 생각 안 했다가 강의를 그냥 심심파적 삼아 듣다가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은 정말 실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저기 동서대학교에 여기 평생교육원에 또 강의를 따로 들으러 오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글을 쓰겠다는,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에 좀 더 빨리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글을 써도 되지만 글을 쓰지 않는 신분은 또 강의를 들으면 내 삶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문학적 강의로 인해 가지고 나의 대화거리도 많이 생기고,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손주분들께도 좋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제 강의가 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왜 글을 쓸까요? 작가들은 왜 글을 쓸까요? 참 작가라는 이런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인류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해서 쓰다라기보다는 그리다가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참 인류의 삶은 동굴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에서 살던 그 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흔적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을 지금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계속 이어져 오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 아마 다 이 그림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한 1800년 후반대에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면 지금 붉은 황소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들 보면 그때 구스기 시대 때는, 뭐, 어떤 사냥을 했었고, 그때 동물들은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걸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생활한 거를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려서 어떻게 신께 염원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런 사냥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예,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글자가 문자가 없었으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상을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동굴 벽화 말고도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섬에 아주 더 오래된 이렇게 동굴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 뭐 돼지, 멧돼지들 막 그런 그림들 있고, 그러니까 돼지들이 막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뉴스에 이렇게 봤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이게 어떤 예술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기서 부산에서 가까운데요. 울주에 가면 방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구대에 가면 오직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은 고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사시대에 그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고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보면 귀신 고래도 있고 범고래도 있고 뭐 이렇게 수염 고래도 있고, 저도 몇 번이나 가서 이것을 봤는데 지금은 저 안쪽까지 이렇게 바위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입구에 이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경주박물관이라든지 이 근처 가면 방구대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그림을 선명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실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새끼 밴 고래 그림도 있고, 뭐 작살 맞은 이렇게 활을 맞은, 예, 그런 고래 그림도 있고, 고래뿐만 아니고 또 뭐 표범도 있고 사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소도 있죠. 예, 그리고 막 사람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굉장히 참 귀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사시대 때 그때도 어떤 생활상을 글자가 없었으니까 글로 그렸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고 쓰는가? 인간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인간은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문자가 없던 시절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예, 나중에 문자가 생기고 나면 글도 썼겠지만, 자, 글자가 없던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게 생활을 남겼느냐 하면 이렇게 노래로 남겼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전 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우리가 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전 동요, 구전 민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 옛날 옛적에 하는 나중에 문자가 생기고 글자로 옮겨 적었겠지만,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 물고기가 예, 물고기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이런 걸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선사시대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현대인들하고 똑같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 전해주는데, 입말에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 말에다가 음률을 리듬을 붙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라든지 사랑 노래라든지 또는 주술이죠. 신께 비는 그런 예, 주술 같은 거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전해 내려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전 동요, 구전 민요, 그리고 예, 어떤 서사시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춤이 있겠죠. 예, 춤은 몸짓으로 어떤 예, 상황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춤은 하나의 새로운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짓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몸짓으로 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발레를 보든 고전무용을 보든 1인극, 뭐 판토마임 이런 걸 보든 몸짓으로 이렇게 참 표현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읽어내고 하나의 그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사시대 때도 아주 원시시대 때도 사람들은 모여서 몸짓으로 정말 그때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래와 춤이 정말 많이 승행을 했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예, 춤으로서 먼저 한번 이렇게 나가기 전에 어떤 동네 사람들한테 예, 승리하고 오겠다는 그런 의식을 했고요. 그리고 싸워서 또 이기고 돌아오면 성전물을 췄습니다. 승리한 그런 무용을 췄고 그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어, 춤이 빠질 수 없는 인간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예, 생활이 아예 뭐 되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도 이 춤에 대해서도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쓴 예, 춤에 대한 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춤이 무슨 춤입니까? 예, 탭댄서죠. 예,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그 공연에서 나오는 예, 이 배우들인데 굉장히 이 춤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정말 많이 했고 저도 공연을 보았고 또 탭댄스라서 제가 또 취미로 탭댄스를 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춤이라서 예, 제가 보기도 하고 또 글도 썼는데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작가들은 글로서 이렇게 책을 쓰지 않습니까? 이 춤꾼들은 예, 무용수들은 몸짓으로서 예, 어떻게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온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또 스토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솟는다.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이렇게 그 탭댄스는 슈즈가 신발 밑에 쇠징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바닥을 따다닥 치면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몸이 북체가 된 것 같고 땅바닥이 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체가 된 몸이 무대를 두드리고 땅을 진동케 한다. 공연장 가득 탭 소리가 쏟아져 내린다. 타다다다다 쇠 소리가 쏟아져 내리는 걸 박자 맞춰가지고 추는 이도 지켜보는 이도 완전히 몰입한다. 춤은 그야말로 혼신으로 던져내는 몸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쓰는 것만이 언어가 아니고 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예, 어쩌면 몸이 쓰는 글자다 하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춤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정말로 어릴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옥진 여사가 추는 춤을 제가 다니던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공옥진 여사는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쩔뚝이고 팔을 뒤틀고 흔히 말하는 그 병신춤이라는 춤을 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얼굴은 오만 상으로 찌푸리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고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을 보면서 와 정말 저는 그 춤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의 이렇게 몸으로 저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는 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걸 느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왜 학생들이 정말 때때 옷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추는 춤이 처음에 공옥진 여사의 그 아주 뭐 춤을 보고 나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옥진 여사가 추는 춤, 그런 춤이 저는 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막 예쁜 옷 입고 추는 춤은 처음에는 정말 시시하게 어린 마음에도 그게 굉장히 시시하게 느껴졌던 그런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글을 쓰는가? 이 물음의 대답에 앞서서 1980년 초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잡지 리베라 시옹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서 특집 부록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이렇게 문인들 한 400명한테 설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당신은 왜 문학을 하는가? 당신은 왜 글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이제 그들이 답을 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답만 모아서 이 잡지의 부록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주 멋진 뭐 작가들이니까 대답도 아주 멋진 뭐 대답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400명에게 질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자, 답이 왔습니다. 어떤 답이 왔을까요? 예. 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그 당대의 저명한 문인들의 답변은 이 잡지사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뭐 고상하거나 깊이 있거나 그런 원하는 아주 괜찮은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통 답이 뭐냐면 왜 당신은 그랬습니까? 하니까 작가들이 뭐 그냥 뭐 내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어 라든지 그냥 글로써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어 라든지 뭐 이렇게 원고를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라든지 이런 뭐 그냥 예, 평범한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걸 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한자 잡지사에서 작가들한테 똑같은 이렇게 설문지를 한번 보내봤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한테.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의 대답이 꽤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윤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쓰고 나면 내가 몸이 너무나 가벼워진다. 내 속에 하고 싶었던 말, 이 엉어리가 몸속에 있다가 그걸 토해내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쓴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서정인 작가는 글을 쓰고 나니까 내가 뭔가 내 앞에 있던 어떤 장막이 걷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캄캄한 미로, 알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글을 쓰고 나니까 출구가 보인다. 그래서 그 미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글을 씁니다. 라는 답변이 있을 거예요. 저기 황석영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내 감정, 이 감성이 다 말라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말라서는 안 될 그런 사랑, 그런 감성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한성원 소설가가 살아있음을 증명받고 싶어서 글을 쓴다. 이 얘기는 그 전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성원 소설가는 저기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빌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저 강진에서 유배살이를 했습니다. 그 강진에서 유배살이를 하면서 흑산도에서 유배살이를 하는 그 정약전 선생님 하고 이렇게 그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지금 이런 글을 썼습니다 라고 하면 정약전 선생님은 또 아우야 나는 이런 글을 썼네 하고 둘이서 예,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내 글이 틀린 거 있어서 봐달라고 잘